그는 한때 상무 입대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투수였다. 지금 이 상태로 세 해를 더 버티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차라리 먼저 다녀오는 게 낫지 않을까. 젊은 투수가 군 입대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올려놓았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절박했다는 뜻이다. 프로 세계는 기다린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을 안겨주는 곳이 아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손을 뻗을 수 있는 순간은 많지 않다. 그리고 그 기회라는 건 와도 잡지 못하면 금세 사라진다. 그래서 그는 고민했다. 야구를 계속 붙잡기 위해서, 야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선택지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건 늘 예고 없이 방향을 튼다. 어느 날 갑자기 선발 로테이션에 빈자리가 생겼다. 예상치 못한 공백, 그리고 그 틈, 그 자리에 이민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 대체 카드가 아니라 진짜 한 자리였다. 그는 처음으로 1군 시즌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경험했다. 누군가 빠져서 잠깐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라 이번 주는 내 차례야 라는 말을 듣고 준비하는 시간. 이 경험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물론 성적이 완벽할 수는 없었다. 기록지를 보면 기복도 있었고 아쉬운 날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매 등판마다 남긴 건 단순한 투구수나 이닝 숫자만은 아니었다. 공을 조금 더 오래 숨기는 법,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바깥쪽을 넓게 쓰는 방법, 주자가 나간 뒤 실점을 끊어내는 호흡. 기록지에는 남지 않지만 선발 투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감각들. 그는 그걸 실전에서 몸으로 배웠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상 밖의 전화가 하나가 왔다. 국가대표팀이었다. 체코와의 평가전 명단에 그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소식. 연대 평균 자책점이 5점대인 투수가 왜? 이 질문은 곧 다른 답으로 바뀌었다. 속도, 나이, 그리고 성장 가능성. 지금의 완성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그림을 보고 건네는 초대장이었다. 체코전에서 그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2이닝 동안 안타는 하나뿐, 탈삼진 2개로 흐름을 끊어냈다. 공이 미트에 꽂힐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탄식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마운드에서도 그는 크게 주눅 들지 않았다. 그 자신에게도 작지만 분명한 자신감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리고 무대는 도쿄로 옮겨졌다. 일본 야구의 성지. 그곳은 숨만 쉬어도 공기가 다르다고 느껴질 만큼 특별한 공간이다. 관중의 밀도, 조명의 밝기, 소리의 무게, 모든 게 낯설었다. 스트라이크 존마저 익숙하지 않았다. 이닝은 어떻게든 채웠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구위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일본 타자들은 그 미세함을 놓치지 않았다. 한국에서 자주 상대하던 힘으로 밀어붙이는 타입의 타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파울로 버티고 배트를 끝까지 내밀어 공을 맞춰냈다. 볼 카운트가 길어질수록 결국 투수가 먼저 실수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 차이를 그는 몸으로 배웠다. 경기 뒤 그가 남긴 말은 담백했다.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핑계를 덧붙이지 않았다. 자동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 익숙한 감각이 사람 심판의 존과 어긋난 느낌은 있었지만 양 팀 모두 같은 조건이었고 자신은 그 안에서 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문장으로 이야기를 끝냈다. 책임을 환경이나 조건 탓으로 돌리지 않는 태도. 이 자체가 이미 성장의 지표다. 도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이른바 도쿄 괴담은 오히려 독이 됐다. 도쿄는 다르다. 관중 압박이 다르다. 존이 다르다. 좋은 정보는 대비를 돕지만 과한 정보는 몸을 굳게 만든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가기 전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더 긴장했다고. 경기 마지막에 누구를 상대했는지도 또렷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고백. 이건 가벼운 말이 아니다. 프로에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다음 수정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불안의 정체를 알아야 루틴을 바꿀 수 있고 루틴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뀐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기술적 그리고 정신적인 리셋이다. 기술적으로는 단순화가 해답이다. 최고 구속 150km 중반의 포심 패스트볼을 중심에 두는 것. 초구와 승부 상황에서의 용도를 명확히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초구에서는 높은 존으로 타자의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고 스트라이크를 잡아야 할 상황에서는 같은 궤적에서 살짝 빠지는 슬라이더나 스플리터로 헛스윙을 노린다. 같은 릴리스, 다른 끝점. 이 일관성이 핵심이다. 투구 폼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체 리듬이 중요하다. 세트 포지션에서 발이 바닥을 떠나는 타이밍을 일정하게 만들면
릴리스 포인트도 자연스럽게 고정된다. 물론 포심과 슬라이더 두 구종만으로는 리그를 3바퀴 도는 동안 읽힐 수 있다. 체인지업이나 커터를 10에서 15% 정도 섞어 타자의 배트 각도를 깨는 시도도 필요하다. 중요한 건 구종의 개수가 아니라 용도가 분명한 두 번째, 세 번째 구종을 만드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존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ABS와 사람 심판의 차이는 단순히 폭의 문제가 아니다. 주자 유무, 초구와 승부구, 이닝 초반과 후반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진다. 도쿄에서 느낀 낯설음은 바로 그 미세함이었다. 그리고 방법은 분명하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진다. 해답은 생각보다 명확하다. 겨울 동안 해야 할 일도 분명하다. 라이브 피칭과 가상 타석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심판 스타일을 몸에 입력하는 것. 불리한 판정이 나왔을 때 다음 공까지 그 여운이 남지 않도록 즉각 회복하는 비상 플랜을 만드는 것. 한 번의 볼 판정이 다음 공이 회전수와 릴리스까지 지배하지 못하게 루틴을 더 짧고 단단하게 다듬는 일이다. 마운드 위 루틴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 숨을 들이마시고 3초, 포수 밑을 바라보고 1초, 머릿속 키워드를 속으로 말하며 1초, 단 5초. 이 짧은 시간이 불안을 붙잡는다. 도쿄에서 만난 일본 타자들의 스타일은 좋은 힌트를 남겼다. 한국 타선이 종종 힘 대 힘으로 승부를 걸 때 일본 타선은 카운트 싸움과 배트 컨트롤로 이야기를 만든다. 투수가 먼저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야구다. 이 상황에서 삼진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된다. 강하게 꺾이는 슬라이더로 끝내려 하기보다 바깥쪽으로 길게 뻗는 속구로 승부를 느리게 만들고 다음 공에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로 약한 땅볼을 유도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삼진이 줄어도 괜찮다. 3구 삼진보다 3구 땅볼이 투수에게 더 값질 때도 있다. 이민석이 도쿄에서 몸으로 배웠을 문장은 아마 이런 종류일 것이다. 세계를 상대로 던진다고 매공을 마무리하려 들 필요는 없다. 이 경험은 내년 시즌 설계도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외국인 선발이 어떻게 구성되든 팀에는 토종 선발의 축이 하나 더 필요하다. 평균 자책점을 5점대에서 4점대 초반으로 낮추고 140이닝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팀의 허리는 눈에 띄게 단단해진다. 숫자만 놓고 보면 쉬워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부가 모든 걸 좌우한다. 선발 로테이션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동안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이닝 시작 볼넷 줄이기, 주자 출루 이후 장타 허용 억제하기. 문장으로 쓰면 단순하지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팀이 결국 가을 야구로 간다. 이민석이 이 관문을 열 수 있다면 롯데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진다. 중요한 건 그는 이미 자기 싸움의 문장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을 탓하지 않겠다. 긴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다음엔 다르게 준비하겠다. 이 선수의 말은 종종 과장되거나 방어적으로 흐르기 쉬운 젊은 선수들의 언어와 다르다. 불필요한 수식이 없다. 야구는 결과로 말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태도가 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선수를 오래가게 만든다. 이제 오프시즌의 시계가 돌아간다. 우리는 흔히 숫자부터 본다. 구속이 1km에 올랐는지 슬라이더 회전수가 몇 RPM인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민석에게 더 중요한 건 기억의 덧칠이다. 도쿄의 한 이닝을 그대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이닝을 덧그리는 것. 체코전의 두 이닝을 자화자찬으로 끝내지 않고 그 위에 더 어려운 타자를 상상해 넣는 것. 훈련장 천장 조명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마음으로 같은 동작을 그리고 또 그리는 겨울. 그 시간이 젊은 선발을 가능성 있는 투수에서 믿고 맡기는 선발로 바꾼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팬들에게도 숙제가 하나 있다. 실망은 빠르고 응원은 느리다. 빠른 실망은 조회수를 올리지만 느린 응원은 선수를 키운다. 도쿄에서 흔들렸다는 한 줄 뒤에 그래도 배웠고 다음엔 다르게 던질 거다 라는 한 줄을 붙여주는 댓글 하나. 그 한 줄이 젊은 선발의 겨울을 바꿀지도 모른다. 야구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다. 포수가 있고 내야가 있고 더그아웃이 있고 스탠드가 있다. 스탠드의 공기가 따뜻하면 마운드 위 손끝도 덜 떨린다. 도쿄의 밤은 차가웠다. 하지만 차가운 밤은 오래 기억된다. 기억되는 밤은 결국 길을 만든다. 이민석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다. 군 입대를 고민하던 순간에서 대표팀 마크를 가슴에 다는 순간까지 한 해의 굴곡을 온몸으로 겪었다. 이제 남은 건 단순하다. 던질 것, 덜 던질 것, 버릴 것.
가져갈 것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게 선발 투수의 철학이다. 그리고 그 철학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내년 봄 사직구장 마운드에서 처음 공을 쥐는 순간 그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쿄에서 배운 한 가지 오늘 여기서 써보자.